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4년 7월 2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전체 미국 경제가 지금 식어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살짝 반등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기저 데이터가 거의 제로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고 한 이후로 한동안 5% 부근에서 횡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국 소매 판매가 죽지만 않으면 일단 경제가 그렇게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장기금리가 트럼프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단기금리가 많이 다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거의 시장에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금리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렇지만 장기금리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 금리가 살짝 반등하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실물 경제가 그렇게 크게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로 이어지면서 장기 금리는 그렇게 크게 하락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조 PMI인데요. PMI 지표가 좀 계속 엇갈리게 나옵니다. ISM, 대기업 중심의 ISM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제조 PMI는 반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PMI도 ISM 서비스 PMI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반해서 전체 PMI, 서비스 PMI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후에도 나오지만 공장 주문 같은 지표라든지 나머지 전체 실물 경제 지표가 안 좋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피해저 PMI 지표,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전체 PMI 지표만 계속 반등하고 있는 건 좀 시장 상황과 괴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듯 합니다. 오직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좀 시간을 두고 추세를 지켜본 후에 PMI 전체 지표가 움직이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농업 고용 변화인데요. 전체적으로 경제가 식고 있기 때문에 이 고용 변화 지표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하에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감소 패턴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실업률이 4%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계속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도 21에서 22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24만 8천을 넘어서 지금 거의 5점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이게 아무튼 지금 이 조만간 단기간에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고용을 차지하고 있는 ISM 쪽 지표만 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당 평균 수입도 마찬가지로 계속 전체적으로 보면 0.4 부근에서 월별 변화율입니다. 계속 이렇게 0.3, 0.2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 쪽이고요. 물가도 점점 잡혀가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주 나올 CPI도 가격 지수가 좀 낮게 나올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음으로 비농업 급여자 수인데 크게 보면 흐름이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듯 합니다. 다음으로 공장 주문인데요. 벌써 이게 몇 달째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꺾이니까 공장 주문도 내려갔는데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PMI가 계속 올라간다는 게 이게 완전 엇박자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MI 전체 지표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추세를 지켜보고 난 후에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PMI 지표가 일종의 선행 지표인데 지금처럼 이러면 좀 그렇죠. 여기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실물경제 하락하고 맞물리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수도 계속 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면서 거의 뭐 장기 순환 곡선으로 봐도 이게 이렇게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추세입니다. 이런 장기 추세는 경제학적으로 뭐 거의 거시상으로는 거의 뭐 이게 이런 추세가 바뀌기는 매우 힘듭니다. 바뀐 적도 없고요. 이게 바뀌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변화량이 크게 나와야겠지만 지금 이런 거는 코로나 구간을 제외하면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나왔다는 실업률도 거의 저점을 찍고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장기금리가 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요즘은 고금리로 인한 미국 전체의 실물 경제의 꺾임 현상과 AI라는 특정 산업, 반도체 부분에 특정한 그런 쪽 지역만 화랑으로 나타나는 프라이빗 섹터 중에서도 그런 쪽만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 두 개가 합쳐져서 지표가 계속 헷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2년물은 엄청나게 내려왔는데 10년물이나 뭐 20년물, 30년물은 이렇게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와 단기간의 금리 차가 계속 역전된 금리 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좀 헷갈리는 시장에서도 시장은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장기간에 불황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고 단기간의 금리만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중심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빅테크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꺾이긴 꺾였는데 보면 단기금리가 하락하고 장기금리는 거의 소폭 조정선입니다. 그러면 4% 4.5 밑에서 결국 움직일 것으로 다들 이제 보고 있게 되는 거고요. 시장도 진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와 경제 호황을 예상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I보다는 이제 전체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있죠. AI가 갑자기 퍼가 37에서 평균 20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주가가 반토막 난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분기별 당기순이익 증가가 30%가 넘는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막 분기별로 이익이 급감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왜냐하면 뭐 다음 주가 아니고요. 내년에 25년까지 다들 뭐 AI 섹터에서는 매출이 거의 다 결정됐다고 보는데 뭐 그런 식으로 갑자기 움직이지는 않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 주에 나오는 CPI가 약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현상은 매우 짧은 시간에 정상화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9월 달에 연준에서 금리를 진짜로 인하하게 되면 거의 몇 달 안에 이런 현상들이 다 해소되면서 시장은 매우 빨리 변동성이 커지겠죠.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지표는 뭐 몰가 지표가 대부분이고요. 이게 좋게 나와도 크게 변동을 주진 않겠지만 이게 금리 쪽에서
많이 정상화, 저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된 게 정상화되는 구간으로 바로 진입해서 실제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 아마 매우 짧은 시간에 이게 금리 역전이 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시장도 그만큼 단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에 따라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시장은 여기서 또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언론에서는 9월달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말로 다 그냥 헤드라인 하나로 짜증이 날 건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 물가 지표는 뭐 매우 약하게 나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중에서 장기 금리 쪽으로 시장이 히팅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시장도 디스인플레이션하고는 좀 이제 멀어지고 경제에 나왔던 이쪽 GDP 화랑 쪽으로 옮겨가서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